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 보이니까 조금 생소하죠. 선생님도 약간 좀 어색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렇게 화면만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처럼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리고 익숙치가 않아서 약간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재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 문화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물, 우리 고장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지명을 알아보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선생님 잠깐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써야 돼요. 3학년 때 이 단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땅 이름, 지명으로부터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3학년 1학기다 보니까 1학기에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때였을 거예요. 2학년에서 갓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는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명, 땅 이름으로부터 알아보는 우리 고장의 역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이거의 이름은 고인돌이죠. 고인돌. 네, 고인돌. 고인돌입니다. 왜 고인돌이죠? 고여 있는 돌이다라고 해서 고인돌이에요. 괴다. 이렇게 하면 이거 턱을 괴다라고 하잖아요. 괴다. 이거와 마찬가지 돌이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이걸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무엇이죠? 이 고인돌은 이런 뭘까요?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부족장들의 무덤이에요. 부족장의 무덤. 부족장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저쪽 경주 지방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무덤들이 있는데 그 왕의 업적에 따라서 무덤의 규모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부족장의 권력이 강했으면 돌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략. 그 전에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무덤 양식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한 8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 8만 개. 8만 기라고 합니다. 무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8만 기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얼마큼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3에서 4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약 50%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50%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은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족장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부족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작은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걸까요? 안 살았던 걸까요? 많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살기가 좋은 땅일까요? 살기가 어려운 땅일까요? 네, 살기가 좋은 땅이겠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물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강화도의 고인돌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고인돌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하객동에 있었던 고인돌이에요. 지금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사를 왔어요. 옮겼는데 예전에는 하객동이 있었던 겁니다. 하객동뿐만 아니라 문학산에도 이런 고인돌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고 또 저쪽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골고루 고인돌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고인돌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잠깐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거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이 인천투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주안동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주안동의 고인돌하고 문학동에 있는 고인돌을 이쪽에다 옮겨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건 하객 고인돌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모습.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 있죠? 그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문학동의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등학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연학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갔다. 뭐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료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지명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이름이 뭐죠? 네, 연수구, 뭐 옥년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큰 지역의 이름으로 보면 인천이죠, 인천.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옛날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옛 이름은 미추홀이에요, 미추홀.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이 미추홀은 언제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것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오랜 시절에 북부여에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아들이 왕손이었는데 주몽은 왕이 되지를 못할 것 같은 것을 이미 알았어요. 여기에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주몽은 그 전에 그 결혼을 했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시, 이름은 없고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성이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예시 부인에게는 나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아들이 한 명 태어나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몽이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부인에게 주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7모가 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어떤 물건을 감추었으니 그것을 들고 나를 찾아오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그 밑에다가 물건을 감춰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주몽은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리입니다. 유리예요. 유리가 태어나죠. 근데 이 유리는 어렸을 때 아빠가 없었잖아요.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몽은 이쪽으로 고구려를 와서 여기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소선호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누구냐면 그게 비류, 첫째 아들이 비류고요. 둘째 아들이 온조예요. 온조. 비류와 온조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됐어요. 여러분들 옛날 왕 시절에 보면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비류나 온조는 자기 둘 중에 한 명이 왕위를 받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유리가 동네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뭐 아빠도 없네 뭐 이렇게 놀리니까 막 속상해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넌 아버지가 없지 않다. 너의 아버지는 저쪽 지금 고구려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이야기, 그 주몽이 예시 부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였죠? 그 7모가 난 칠각형 되겠죠.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 어떤 물건을 내가 숨겨두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리가 그렇다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하고 찾으러 다녔겠죠. 여러분들 이
지금에 있는 이 북부에 지금은 중국 땅인데 여기는 굉장히 산이 많고요. 험해요. 험합니다. 유리는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곱 모가 난 돌을 찾습니다. 찾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막 무예를 익히면서 막 산을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춧돌 위에 소나무 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춧돌 뭔지 아나요? 요즘은 아파트라서 그런 것들 잘 보지를 못할 텐데 그 아이고 그 주춧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옥집에 가면 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세우는 거 밑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주춧돌이라 그래요.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보니까 이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던 거거든요. 일곱 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소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서 여기를 파봤어요. 여기를 파봤더니 여기에 깨진 칼 조각이 나왔습니다. 깨진 단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아빠가 계신다고 하는 고구려로 가게 됩니다. 고구려로 갔죠. 그래서 아빠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 주몽이 너무나도 반가워한 거죠. 그래서 주몽이 가지고 있었던 왕위가 비류나 온조가한테 간 게 아니라 유리에게 유리가 이대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몽 아래에 있었던 아들 둘은 어떻게 될까요? 비류와 온조가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살게 되면은 이 유리랑 같이 살게 되면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는 고구려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 있었던 이 북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류와 온조 입장에서 보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죠.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근데 유리가 왕이 됐어요. 2대 왕이 됩니다. 2대 왕.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여기 있던 이 형들은 아니죠. 사실 유리가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비류와 온조가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유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류와 온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왕으로서의 위치를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비류와 온조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비류와 온조가 여기 고구려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유리가 자기네들을 아무래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면 비류와 온조도 아마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인천 지역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워요. 그때 세웠던 나라의 이름이 미추홀입니다. 그때 세웠던 나라가. 그리고 온조는 10명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의 서울 근처, 서울은 아닌데 서울 근처에서 도읍지를 정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십제입니다. 십제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 온조가 도읍으로 정했던 이 지역은 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땅이 굉장히 좋아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점점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비류가 세웠던 이 미추홀국은 땅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땅이 척박했습니다. 습기가 많고 그리고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러다가 비류왕이 죽은 이후에 여기에 있었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오래 살면은 힘들겠다라고 해서 온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죠. 십제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있었던 많은 신하와 국민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십제는 나중에 백제가 돼요. 백제. 이게 열십자고 이게 일백백자가 됩니다. 백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당시에 그 전에 직전에 미추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인천의 옛 이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지명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면요, 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제 초기 비류의 도읍지로 미추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구려 때 나중에 요 인천 지역은 고구려의 땅이 됩니다. 고구려의 땅이 돼요. 여기 그 인천 지역은 아까 있었던 것처럼 미추홀 사람들이 살다가 백제 쪽으로 다 가버렸죠. 가버리니까 여기는 거의 빈 땅이 돼요.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는. 그랬더니 그 위에 있었던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소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메소홀 현은 지금의 뭐 군이나 뭐 동 뭐 이런 행정 자치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은 나중에 통일 신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소성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소성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고려 숙종 때에는 경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그 고려 숙종의 엄마가 여기 인천 출신이래요. 인천 출신이라서 이 인천의 이름이 그 전까지는 소성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있을까 해서 경사스럽다라고 할 때 쓰는 이 경이에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라고 해서 경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 다시 인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경원부, 인주, 인천군을 거치면서 이때 이제 정식으로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태종 13년 조선시대 때예요. 그래서 1413년에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2013년에는 인천에서 대대적인 행사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 정명 6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명 60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정해진다예요. 이름이 정해진 지 600주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은 600년이 넘었어요.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6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조 5년에 인천 도호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인천 도호부. 이 도호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기도 뭐 경상북도와 같은 굉장히 큰 행정자치구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천 도호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인천부.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이때는 경기도 인천부가 됩니다. 경기도의 하나의 소속이었어요. 경기도의 소속이었다가 1910년도에는 인천부였다가 1945년 10월 10일 우리가 해방이 된 직후죠. 참고로 우리가 해방이 언제가 됐죠?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죠. 이 전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해서 그 밑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 10월 10일에 제물포시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제물포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10월 28일이니까는 18일밖에 안 지났죠. 인천부가 됩니다. 인천부가 되고 49년 8월 15일에는 인천시가 됩니다. 인천시. 그리고 1981년도에는 인천 직할시가 됩니다. 인천 직할시가 되고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기 인천시는 직할시였어요. 직할시 광역시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이때에 지금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요. 원래 이 강화군은 경기도였거든요. 경기도였는데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천이 광역시가 됩니다. 직할시에서 광역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천 하면은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부평인데 이 부평은 사실 좀 별개의 도시예요. 자, 인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잠깐 설명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추홀, 메소홀, 소성현으로 가다가 아까 그 숙종 때는 경원군으로 잠깐 됐다가 인주 하다가 인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인천 지역 중에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원래는 인천에 속해 있던 곳은 아닙니다. 별개였어요.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인천하고는 달라요. 인천은 이 당시 옛날 시대의 인천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이었어요. 어디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인천에는 부평이 속해 있지만 과거에는 인천과 부평은 별도였어요. 별도. 그래서 고구려 시대는 주부토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평 지역에 가면 도로명이 있는데 도로에 주부토 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제군도 있어요. 저쪽 계산동에 가면 장제로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쪽이 부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조선 시대, 조선 태종 때는 부평 도호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인천 도호부 있었다 그랬죠? 인천 도호부가 있었던 것처럼 부평에서는 부평 도호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천과 부평은 완전히 별개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별개의 고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부평은 제물포시에서 인천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인천시 북구가 돼요. 북구에 있습니다. 있다가 1995년도에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눠지게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평 도호부 관하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평 도호부 관하는 어디에 있냐면 계산동에 있어요. 지금의 계산동. 여기가 계산역이거든요. 계산역. 계양산 아래 있는 계산역인데 여기는 계양구잖아요. 여기는 계산동이에요. 계산동 안에 부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부평초등학교가 있고 그 안에 부평도부 관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부평초등학교는 부평에 있지 않아요. 지금의 부평에 있지 않아요. 계산동에 있습니다. 계산동.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의 계산동 지역이 옛날에 부평구였다. 부평구가 아니라 옛날에 부평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의 부평은 어디냐? 지금의 부평은요. 옛날에는 부평이 아니었어요. 부평이 아니라 부천의 한 일부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 부평은 지금의 계산동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는 사실 원래는 인천 땅이 아니었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95년에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죠. 강화도 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시대 때는 갓빛고차라고 이름이 있었고요. 고구려에는 혈구라고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태종 시대 때도 보면 알겠지만 강화도호부라고 있었어요. 강화도호부.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자치구역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강화도도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강화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지도 보여줄게요. 강화도는요. 이게 강화군인데 이 강화군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강화군이에요. 여러분 인천시 요거 부속 섬을 빼고 나서 나머지 구가 이만큼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천시의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 동구의 땅과 강화군 하나의 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남구는 이름이 좀 바뀌었죠. 2년 전에 이 적절한 지도를 못 찾았는데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좀 옛날 지도라서 남구라고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남구라고 써 있는 지도를 보여준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걸 좀 설명해 주려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동서남북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잖아요. 방위표 할 때 여기서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아래쪽이 남,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거랑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구가 여기 있는데 서구가 북쪽에 있어요. 오히려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동구도 좀 이상하죠. 이거 동쪽인데 거의 동쪽에 있는데 남동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평구와 계양구 지금은 이게 나눠졌는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가 나눠지기 전에는 이름이 이게 1995년에 나눠졌어요. 1995년에 나눠졌어요. 그 전에는 이거의 이름이 북구였어요. 북구 합쳐서 북구. 굉장히 이상하죠.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인천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남구에서는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추홀구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나머지는 뭐 바뀌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인천 지역 중에서도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하나가 훅 넘어가 버렸네요. 자, 우리 인천 지역의 지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부터 상세하게 구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 이렇게 넓은 도시에 한 번쯤 들어볼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지명이 있다는데요. 뜻과 유래를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인천시의 이색 지명, 함께 알아보러 떠나가 볼까요? 갑자기 멈췄네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 이렇게 넓은 도시에 한 번쯤 들어볼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지명이 있다는데요. 뜻과 유래를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인천시의 이색 지명, 함께 알아보러 떠나가 볼까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역. 왠지 이름을 들었을 때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호랑이의 입처럼 생긴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구포. 예전에 호구포는 말 그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였는데요. 전설에는 소래 오봉산 기슭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모양의 검고 큰 바위가 있어 호구암이라 불렀고, 이 때문에 호구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밀물 때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인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이곳에는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여기서 배다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배다리 거리 일대에는 도깨비 등 여러 매체에 도깨비 등 이름이 생긴 것이죠. 현재는 남동염정과 남동공단이 들어오면서 호구포의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도깨비 등 여러 매체에 나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주가를 높인 인천의 오래된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헌책방 거리로 유명한 인천 배다리 마을. 중구 경동에서 경인철 다리 아래를 지나 동구 금곡동 초입에 이르면 중앙시장 앞에 배다리가 나오는데요. 옛날 인천 앞바다가 밀물 때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인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이곳에는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여기서 배다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배다리 거리 일대에는 해방 후에 하나둘씩 생긴 헌책방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헌책방 거리로도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지금은 헌책방 골목으로 명성을 떨치던 60, 70년대의 모습들이 남아있어 옛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고 합니다. 검암역과 인천공항철도 본사가 있는 곳, 바로 검암동인데요. 크고 검은 바위를 일컫는 검바위는 거북 형상을 하고 있어 흑암구형이라고 불리며 서구 팔경에 꼽혔는데요. 현재는 서인천 고등학교에 옮겨져 검바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노오지동. 인천 시민이지만 꽤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노오지동은 예전에 한강가에 위치한 큰 연못에 오래 묵은 잉어가 있어 노어지라 불렸는데요. 음운이 변화해 노오지가 되고 한자 지명도 다르게 쓰여졌는데요. 옛 문헌 자료에는 노오지동을 산에 묘가 줄을 지어 있어 줄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모음화되어 줄미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매력들이 인천시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색 지명을 테마로 삼아 길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나요? 네, 이제부터 우리 인천 지역의 모습을 잠깐 그 사진과 그 행정도랑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 연수구의 모습입니다. 연수구. 연수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제일 친숙한 문화유적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능허대지가 있었죠. 능허대지. 1960년대 한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 여러분들 요 모습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기 능어대 공원 가본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지금 여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바다였죠.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자동차들이 있는 여기도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 여기 넓은 지역이 전부 다 바다였고 이 아파트 있는 여기 아파트 있는 곳도 바다였죠. 바다. 자, 지금 여기가 우리 옥년동의 모습입니다. 옥년동. 옥년동인데요. 이 옥년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옥년동은 이 옥자가 오곡자예요. 오곡자에다가 뭐 연못할 때 연꽃 연자인데 옛날에 뭐 백옥 같은 돌이 많다. 이 청량산 아래에 백옥 같은 돌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옥년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다고 해요. 정확하지가 않고 오히려 바다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그라져 있다. 뭐 그래서 옥은골 그래서 그것이 옥년동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1936년도에는 부천군에서 인천부로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여기 송도라고 돼 있잖아요. 송도 유원지를 만들면서 이쪽 동네가 송도정이었다가 1946년도에 옥년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큰 유원지였어요. 자, 여기는 선악동입니다. 선악동. 선악동인데 선악동은 왜 이름이 선악동이냐? 왜 선악동? 여기선 봉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선유봉이라고 있어요. 선유봉의 문학산 해서 선학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선학동이에요. 선유봉과 문학산이 합쳐져서 그 이름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선학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연수동이에요. 연수동인데 문학산 여기 문학산 남쪽에 있잖아요. 문학산 남쪽에 있어서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에도 가까워서 공기가 맑고 뭐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는요. 길주에 199세 된 노인이 있고 그리고 인천에도 100세 된 노인이 많다라고 해서 이곳에 연수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연자가 뭐 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장된다. 그 목숨이 연장되는 동네다. 이곳은 맑고 깨끗해서 목숨이 연장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목숨수에 연장할 연자 해서. 그런데 그건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해요. 연수동 말고 저쪽에 남동구에 가면 뭐 장수동, 만수동이라고 하고 그런 동네도 있는데 만수동, 장수동도 전부 다 목숨 숫자와 연관이 있거든요. 뭐 만살이 됐냐, 오래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곳에서는 염전을 하던 소금을 만들던 그런 염전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청학동이에요. 청학동.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은 산 뒷마을이래요. 문학산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산 뒷마을이라고 했고 대부분 바다와 닿아 있는 어촌 마을이었어요.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바다였거든요. 여기까지가
다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와 접해 있는 어촌 마을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청학동이 뭐 푸를 정자의 학학자에서 푸른하게 내려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동네의 옛날 이름이 요 아래쪽에 옛날 이름이 청릉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청릉마을에 문학산이 합쳐져서 청학동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는 동춘동인데요. 동춘동. 여기는 영일정 씨가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영일정 씨가 많이 거주를 한대요. 최근에 그 21대 국회의원으로 연수구에서 당선된 정일영 의원이 있는데 혹시 영일정 씨가 아닌가? 선생님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영일정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송도동입니다. 송도동. 2006년도에 법정동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 동춘 이동에서 송도동으로 분리가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송도 1, 2,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는 전부 다 갯벌이었어요. 갯벌이었는데 20여 년 전부터 이곳에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흙을 갖다 놓고 해서 매립을 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우리 인천 지역의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알아봤어요. 연수구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여러분 인천 지역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지명을 다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인천의 유래와 연혁은 여기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잠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인천 유래와 연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대별 역사 그리고 시대별 역사, 인천설화. 인천설화는 인천에서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요. 다른 동네와 연관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명의 유래도 나와 있어요. 지명 유래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가. 그다음 여러분 여기 인천 인물 되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인천에서 살았던 또는 인천에서 태어났던 인물들 중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는 자료예요. 그 외에도 뭐 사진으로 보는 역사, 오늘의 역사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있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또 참고했던 곳은 연수구 홈페이지예요. 잘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컴퓨터가 지금 잠깐 멈췄네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수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다운이 돼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그 연수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차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우리 연수구의 역사와 전설과 설화, 행정구역 뭐 등등등등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소개해준 인천시 홈페이지나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 전에 한 번쯤 방문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나머지 시간들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